국민의힘에는 내민 근성이 좀 있어요. 누군가 하나가 지도자가 등장해서 가자 이거면 아무리 생각 없이 따라가는 국회의원이라는 건요. 네. 대파 쫄개가 아닙니다. 총리 자리 안 준다고 비판한다.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저런 저질 애들을 데리고 보수 진영에서 거기에 푹 빠져서 그 유튜브만 보고 정세 판단을 하니 지금 이런 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하고 했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리 자리가 탐이 났으면 진작했겠죠. 진작. 그러나 대한민국 총리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총리 자리가 나더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정치 현장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가는 자리로 총리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건 참 얼토당토 하는 말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전부 삼류 유튜버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한국 보수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4대 악재에 대한 대책을 지금 시급히 내놓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첫째가 사법개혁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했죠.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무죄가 속출할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재판받는 그 경우가 왕왕 생길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죄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가기관인 80년 전통의 검찰청을 폐지하게 된 것은 참으로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한동훈이가 수사권을 가지고 이재명 야당 대표를 정말 못살게 굴였죠. 온갖 걸 다 털어서 기소를 하고 그렇게 돼 있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감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정권을 잡았을 때 검찰총장을 중립적인 인물로 새로 임명하고 정치검찰에 앞섰던 애들을 내부감찰을 해서 전부 드러내고 그리고 검찰을 쇄신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나라가 안정되었을 건데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감정으로 80년 전통의 검찰청도 폐지하고 검사 수사권까지 박탈한 것은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사법개혁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한 검사 수사권, 보안 수사권만이라도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온갖 수사기관이 중첩적으로 돼 있어요. 검찰청이 있었죠. 공수처가 있죠. 그 다음에 국가수사 기관이 또 있죠. 국수본이 있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중수청까지 생겼어요. 지난번에 내란 사건 수사하면서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관할 다툼이 심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기관이 4개가 생겨버렸어요. 나는 이거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보안 수사권만 존치를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일을 해야 돼요. 수사기관을 국가수사청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공수청 없애고 그 다음에 중수청도 없애고 그리고 경찰 수사권도 사실상 없애고 그렇게 해서 국가수사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가수사청에서 통합해서 모든 범죄를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기소는 검찰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 무방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내가 봅니다. 강성 지지층들 그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면 정상적으로 수사기관을 다시 한번 통합을 해서 국가수사청을 수사기관으로 하고 그리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개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소를 하고 그래 양대 수사기관으로 존치를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국방개혁입니다.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게 그 첫째가 나는 크나큰 개혁으로 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사를 약화시킨다. 그것은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상간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을 막으려면 지금 육사를 없애가지고 계엄을 막는 것은 그건 넌센스죠. 군은 국가 방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만들고 군의 정치적 개입하는 거 이번 기회로 엄격히 단절하고
그런 조치를 해서 국방개혁을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상군상원학교 통합 이 자체는 국방개혁입니다. 더구나 통합을 지금 주도하는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시비에 걸렸어요. 국민의 대다수가 국방부 장관이 탈영했다고 믿고 있는 판에 어떻게 국방 개혁 그것조차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다. 그래서 국방 개혁은 하지 말고 상군상원학교도 조치를 하고 대신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올바른 국방 개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인데, 특히 수도권 부동산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세금으로 부동산을 두드려 잡으려고 하니까 아마 더 부동산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서민들은 대출도 막아버리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이 집값을 어떻게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해도 24평짜리 집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급 측면에서 우선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세금 측면에서는 정당한 세금은 누구라도 내야죠. 그러나 부당한 세금 그리고 포갑적인 세금은 그 세금 잘못 다루면요 정권 무너집니다.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대부분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세금으로 부동산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고 천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발표를 보니까 이거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두드려 잡겠다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세금이 전부 서민들에게 정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 자기 돈으로 세금 안 내요. 건물주들은 전부 건물세 올리고 전세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주고나는 것은 서민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보니까 부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보겠다. 그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 세무공무원이 어느 놈인지 그 당장 사표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주가 불안정 대책은 이거는 내가 2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을 했어요. 주가 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물론 반도체 특수 때문에 삼전 닉스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비이상적으로 폭등을 했어요. 이거 제대로 조율을 하지 않으면, 주가 대책이 불안하면 망하는 것은 개미 투자가들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정보도 많고 미리 오를 때 팔고 쌀 때 사고 정확히 합니다. 그러나 개미 투자가들은 잘못된 정보, 요즘 또 유튜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고 주가 띄우는 자금하는 작전하는 애들한테 꼬여가지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고, 그래서 주가 불안정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으면 이 주식 인구가 벌써 몇 천만이 넘었어요. 그 사람들 전부가 거지가 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주가 불안정 대책을 조속히 강구를 하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기존 질서를 수정하는 겁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질서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게 개혁이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법개혁, 국방개혁, 부동산개혁, 주가개혁, 주가지수개혁, 이 4대 개혁을 저는 보기에 이거는 4대 개악으로 봅니다. 이건 나중에 감당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질 겁니다.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권을 지켜보니까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와서 최근에 와서 전당대회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참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분노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이미 분노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서민들이 분노합니다. 또 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나아가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국회는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집권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못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을 탄핵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 되면 대통령께서도 참으로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고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자룡 헝칼 쓰듯 휘두르듯 그런 식으로 개혁하는 것은 그건 개혁이 아니고 기존 질서의 파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에서 자라나서 자수성가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싫어할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나라에 대해 혼란이 옵니다. 부디 명심하시고 4대 악재 대책 조속히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자, 갈등이 적절히 중재되는 세상이죠. 갈등이 적절히 중재된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아, 옛날에 조선시대의 갈등의 중심은 그 먹고 사는 문제죠. 지금은 네네. 양상이 많이 복잡해져 가지고 네. 곳곳에 갈등이 생기죠. 뭐 사회가 복잡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갈등이 적절히 중재되는 그런 그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중재가 돼야 됩니까? 예를 들면 법원도 뭐 될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네. 결국 민이죠. 백성들의 뜻. 민의. 민의에 지금은 의해서. 국민들의 뜻. 그 계속 국민의 뜻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아니요. 그걸 투표나 갖다가 적절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요즘은 네. 언론이 하니까. 예. 네. 근데 그 언론이 많이 지금 편향이 됐어요. 혼탁합니까 언론 환경이? 그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도 네. 어떤 족벌 언론들은 자기가 세상을 만드는 거로 착각하거든. 아하. 요즘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정말 예전이나 지금도 그래요. 아 그래요? 족벌 언론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너희들이 따라오라는 식으로 언론을 갖다가 여론을 만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새 그 이제 유권자들이 뭐 정보도 많고 더 현명해지기도 했고 또 그래서 그 기성 뭐 말씀하신 그런 언론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듣지도 않고 또 뉴미디어가 있잖아요. 그때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족벌 언론의 영향력의 한 30% 정도는 봤어요. 예. 그 지금은 3%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요즘도 가만히 보면 네. 족벌 언론들의 행태가 네.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 아까 본인들의 영향력은 그래서 한참 적어졌는데 언론이라는 게 사실상 국민들의 의사를 적절하게 네. 형성하고 네,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사의 입장 또는 족벌 언론의 입장 가지고 민의를 재단하고 네. 민의를 오도하고 네. 그래 하는 걸 갖다가 내가 30년 정치하면서 늘 봐왔죠. 아하. 늘 보고 봐왔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영향력은 줄어서 네. 좀 꽃이다. 영향력은 많이 줄었죠. 워낙 지금 예. 1인 미디어 시대가 그렇죠. 되고 네. 유튜브도 있고 네. 이러니까 족벌 언론의 영향력이 대폭 줄었죠. 네. 근데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어. 아, 그들 착각하고 있다. 아직도. 네네네. 네. 30년 동안 안 된 건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느 사회나 그런 게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이렇게 쭉 있어서 제목이 그래서 어떤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잠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는 게 갈등이 좋을까요?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하나죠. 네. 국민의힘 당 상황이 심각한데 어쨌든 뭐 이제 계엄 거치고 지난 지방선거 거치면서 장동혁 체제가 어쨌든 기신기신 가고는 있어요. 근데 대표가 대표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고 가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뭐 이제 국민 여론도 사실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입장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움직임에는 홍준표 시장님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당대표의 권위는 예.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당대표 자기들은 내가 그 며칠 전에 못난이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네. 걔들은 최고위원 경선도 못 나와요. 떨어질까 싶어서. 네.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을까 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하물며 최고위원 경선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당대표가 이제 1.5선이기 때문에 네. 1.5선 밑에 재선도 네. 깔보는 거예요. 심지어 초선조차도 지난해나 하고 깔보는 거예요. 깔보긴 해요. 그렇죠. 그게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아가 당대표가 됐으면 네. 그 당대표 밑에서 자기들이 일해주는 게 조직의 원리야. 그렇지 않고 1.5선이다. 네. 그러니까 초선은 니하고 내하고 동격이다. 재선은
나는 완전한 재선이고 니는 1.5선이다. 3선은 또 넘어서면 얘들은 그 이무기야, 이무기. 이무기요. 아무런 역할 없는 사람이야. 선수모 싸워. 아,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1.5선 밑에 하기는 싫고. 자기들은 싫고 자기들은 능력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막 흠집자고 깔아니라니까 네. 그게 마치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여론이 형성돼 가는 거죠. 그럼 장동혁 대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니 국민의힘은 네. 이준석이 밑에도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예. 이준석이 그때는 영선. 영선이었어. 음. 근데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았어. 예. 네. 자기들은 4선 5선에도 그 나가보지도 못해. 자질이 안 되니까. 당대표 선거에.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영선이었어. 아, 그때는 그렇죠. 영선이었죠. 네네. 네. 근데 그 밑에서 또 물고 빨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었나. 그리고 빨리. 어? 네. 네. 아니, 얘들이 나는 걔들의 심성을, 네. 그리고 심보를 네. 나는 30년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왜 저러는지 알지. 아, 잘 알고 계시는구나.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야. 못 먹는 값에 그 찔러나 보는 거. 자기는 할 능력이 안 되고. 예. 1.5선 밑에는 하기는 싫고. 예. 뒤에서 그냥 그러니까 하고. 뒤에서 네. 예. 수근거리긴 하고. 어. 또 기자들 신 기자 기자하면서 취재해 보세요. 네. 실명봐 갖고 이야기하는 중진들이 있습니까? 뭐 최근에 뭐 권영세 의원 정도는 그래도 좀 이제 공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걔는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 때 그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시키려고 한 장본인이야. 네. 그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수사를 하면. 그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군요. 아니 그는 감옥 가야 되지. 감옥을 가야 되고. 네. 지금 그 특검에서 수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 사소한 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묻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김문수가 정당에 선출됐는데 그걸 한밤중에 생서를 내갖고 뒤집으려고 한 거. 네. 그게 김문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예. 대표님 계실 때는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대표님 계실 때는 안 그랬어요, 의원들이? 찍소리도 못했나요? 내가 2011년도 당대표를 할 네, 때는 친이 친박들이 양쪽에서 난 개파가 없거든. 네네. 양쪽에서 이제 못 살게 굴었지. 네네. 응? 쉽지 그다음에 않죠. 2017년도 할 때는 네. 친박 잔재들이 남아서 사사건건 예를 매겠지. 태클 걸고. 근데 내한테는 함부로 못 그랬어요. 안 내가 그러십니까? 제일 어려이거든. 그래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그 중진들이 본인은 능력은 안 되지만 영선 밑에서도 살살했고 0.5선 뭐 지금 재보궐 됐으니까 한동안 밑에서도 살살했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단순히 선수가 낮다고 무시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네. 한동훈이는 네. 윤석열이가 만들어준 허상입니다. 응? 네. 윤석열이가 만들어준 허상 밑에서 허상을 쫓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는 레밍 건성이 좀 있어요. 들쥐. 네. 그게 누군가 하나가 지도자가 등장해서 가자 이거면 아무리 생각 없이 따라가는. 무지성으로 막. 아이 그 건성이 그 있죠. 벌써 황교안이 들어왔을 때, 예? 장외로 가자 다 그 이러면 윤석열이 들어왔을 때 네. 다 그래 갔잖아. 왜 그래요? 그게 그 치열하게 네. 토론이 전제되지 않은 그 정당의 전통 때문에 그래요. 전통이에요, 그게. 민주당은 네. 와글와글 하다가도 딱 모여갖고 한 사람이 선출되면 일사불란하게 나갑니다. 그걸 좀 그러니까 네. 정당의 전통이 좀 다르다 이 말이야. 근데 좀 바꿔보시려는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이. 내가 2011년도는 친이 친박 틈새에서 당대표 할 때는 네.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친이 친박이 합세해서 나보고 그만둬달라고. 친이 친박도 합세를 해요? 그럼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친일 2011년도 2012년도 총선이 있었거든. 네. 그 총선 때 1월 달에 들어가면 내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삼선 이상 중진들은 다 갈아엎으려고 그랬어. 예. 아. 나부터 불출마하고 너희 중진들도 아. 물러나. 다 나가자. 이선 후퇴하자. 아. 나부터 하겠다. 그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11월 중순 넘어가서 새어나가는 바람에 예. 네. 걔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친이 친박이 뭉쳤어요. 뭐 그때는 뭉쳐가지고 공천 앞에 친이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그 홍준표 그 주방 예. 구당위원회 10인위원회까지도 친이 친박이 합세해서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2017년도에는 친박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예, 예, 예. 그때 대표할 때는 친박 잔재들이 사사건건 예를 매겼지. 정면으로는 예를 못 매겼어요. 아, 사이드도 그때가 이렇게 19대 원구식으로. 대선 전이후예요. 어차피 그거는 예. 내 임기가 그 당시에 2018년까지였으니까 예. 내가 2019년까지인가 그래 돼 있었으니까 2년이니까. 예. 그러면 2020년도 총선 공천권을 행사 못한다. 그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지. 아니 근데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매겼지. 아니 이게 오래 정치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친이도 있고 친박도 있는데 친홍은 그렇게 없어요? 국회의원이라는 건요. 네. 예.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네. 개파 쫄개가 아닙니다. 아, 개파 쫄개가 국회의원 하는 게 아니고 네네. 헌법상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으면 국회가 300개가 있는 겁니다. 네. 1인 성주예요. 아 각각이 다 그만큼 시간이다. 국회의원 자리라는 게 무겁고 중요합니다. 네, 뭐 물론 그런데 그걸 예. 개파 쫄개로 삼아가지고 하는 게 예. 네. 내 30년 정치하면서 싫었다 이 말이야. 아. 그래 헌법 정신에도 반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모여서 서로 뭐 밥 먹고 사우나 가고 그래 하는 거는 있죠. 아니 그래 하는 거는 있지만은 아, 그러니까 개파 쫄개처럼 네. 개파 대리인으로 행세하는 그 국회의원들은 네. 오케이. 그건 국회의원 헌법상 아니, 자격이 그건 없는 애들이야. 시장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친홍이라는 걸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뜻을 따르는 몇몇 의원들이 이제 분류되기로 친홍으로 분류된 나는 홍준표를 따르는 사람이야를 자처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김대식 의원도 그렇고 뭐 아.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이제 친홍계로 우리가 분류했던 의원들이 있는데 근데 예. 친홍계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예. 네. 배현진이만 하더라도 지금 예. 자기 주군을 몇 번 바꿨어요. 아. 그분은 애초에 친홍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지. 네. 늘 옮겨 다니시다. 거쳐가는 숙주에 불과했지. 나. 아 숙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파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친서 관계를 떠나서 예를 들어 우리 홍준표 시장님도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보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본인의 어떤 노선 내지는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오늘은 네. 내가 검증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 이야기를 여기서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이 보시기에 뭐 친이네, 친박이네, 친윤네 이런 거는 다 그냥 의원들이 뭔가를 숙주 삼아서 그 대상을 숙주 삼아서 있었던 거다 이 아니 말씀이시죠? 그래 있다가 숙주가 사라지면 예. 또 다른 숙주를 찾아가잖아요. 윤석열이 사라지니까 또 다른 숙주를 찾아서 지금 국민의힘 애들이 지금 헤매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시장님 표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로 삼은 숙주는 누구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누군지. 장동혁이에요? 누구예요?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지금 현안이 많아요. 됐어요. 그게 현안. 자, 아, 누가 있긴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장동혁 대표는 그럼 사퇴하지 않고 일단 자리를 가지고 가는 게 신 맞는 기자도 거예요? 장동혁 네. 대표 사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네. 기자 연조가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 한 14년 됐어요. 아니, 14년 정도 돼서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네. 하는 게 14년 정도 맞냐는 돼서 거죠. 계속 그걸 질문하는 거는 네. 저희가 있어 하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뭘 알겠습니다. 질문하지 그럼? 아,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네. 보세요? 지금 딴 거 다 물을 게 많은데 왜 그것만 자꾸 묻지? 아, 그거 얘기해 주시기로 아니,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국민의힘도 여쭤보고 네. 대통령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민주당도 좀 여쭤볼 건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작가가 지금 아주 잘 써줬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작가 질문보다 더 엉뚱한 질문을 해서 하니까 어떤 질문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작가가 예. 써준 대로 네. 안 물어봐요. 아니 작가가 써줬잖아요 여기 장동혁 사퇴 요구 움직임 명분이 있냐 없냐. 명분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명분이 해요. 없다. 예. 정당 대표 사퇴는 네. 네. 스스로 물러나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네.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해가지고 예. 붕괴되거나 그 외에는 없어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왜 무슨 이유로 당대표 사퇴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럼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뽑은 거다. 당원과 국민 여론으로 뽑은 거예요. 예. 당원과 국민 여론이 이제 사퇴 쪽으로 가면 그 장 대표가
이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네. 않고 네.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몇 놈 모여가지고 떠든다고 해서 네. 거기에 부안 내동이 되는 게 당 대표가 사퇴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사퇴할 이유가 없다. 없다.